그래서 이익 소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유튜브나 SNS 같은 거 보면 이익 소각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무조건 된다, 문제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강의 때 오셔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기서 유튜브에서 다 할 거면 뭐 저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중요한 내용이 노출이 되니까 화내시면 안 돼요. 예, 네. 화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업을 돕는 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기업의 별 전민서입니다. 오는 7월 11일과 12일 세무사업 세미나 제13차 서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 브리핑이죠. 이익소각의 과세 관점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두 분의 강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응 전문 변호사시죠. 강지은 변호사님.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의 산 증인이죠. 강우석 세무사, 공인회계사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급하게 두 분을 모신 이유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세미나 안내 이후에 세무사님의 이익소각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사님들 두 분을 이제 미리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익소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굉장히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은 질문인데요. 이익소각을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질문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소각을 해야 돼요?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강의 때,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익소각은 그 이익소각이라는 한 단어에 수많은 다층적인 그런 사례와 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각각의 경우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소각이라는 것 자체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러 가지로 케이스가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법률적 관점에서 그리고 세법적 관점에서 또 세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갖춰졌다면 그럼 해도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분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건데요. 된다 이런 경우면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가이드를 짧은 시간이나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건 강의에서 예,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세법이라든지 세무적 관점에서 특히 더 잘 아시는 우리 회계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회계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가요? 그동안은 이익소각을 해도 네. 과세관청이 이 행위를 납세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에 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2022년 12월 31일에 네. 그 상징세법 41조 2가 개정이 되면서 네네. 상징세법 41조 2가 뭐냐면은 초과배에 해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는 한 33억 정도 이하의 초과배당인 했을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소명서를 많이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정기배당을 실시한 것부터는 이익소각으로 인한 시가배당이건 아니면 감자에 의한 배당이건 아니면 진짜로 초과배당이건 간에 과세관청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과세는 해야 되고, 그래서 100% 다 전수로 요 이제 서면 자료 그리고 서명 안내서가 이제 나갈 겁니다. 2022년부터. 그래서 아마 이제 2022년부터는 나는 초과배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익소각만 했는데 이 서면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은 이제 납세자 또는 세무사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익소각을 하더라도 해도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소명은 100% 나오니까 네. 소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이상 네. 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래가 아닌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적절히 갖추고 과세관청에 대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적절한 예와 적절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제대로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때 그거는 이제 그때 강의 때 오셔서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쵸. 기대감을 아니 그럼 여기서 유튜브에서 다 할 거면 뭐 저기
뭐 화나신 거 아니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저 그러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오실 분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실 건지 좀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요 내용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중요한 내용이 노출이 되니까 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네. 예.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된 그런 광고 매체나 그런 SNS 같은 거 보면 뭐 이익소가 걱정하지 마세요. 뭐 괜찮습니다. 뭐 과세 당국이 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를 따라서 저희가 문제 없게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그 뭐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뭐 영업하는 그런 유사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문제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세 당국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과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맞든 틀리든 포인트를 잡고 나오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덮어놓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뭐 100%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익 소각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 지금까지 축적된 그 사례와 그 연구 결과 그리고 검토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기준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기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넓은 시각을 갖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무조건 말씀? 뭐 된다 문제 없다고 하는 거는 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사님도 이제 세무사님들에게 기대의 한 말씀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럼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에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표를 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와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거고 그게 또 이제 변호사님이 바라보시는 측면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측면과 함께 그리고 뭐 이제 많은 자격사들이 궁금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 놓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네이버나 뭐 아니면 N땡땡이나 뭐 D땡땡이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G땡 이렇게 찾아보면은 정보가 이렇게 막 산재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취합해서 취사 선택하면은 좋은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자료나 이제 매개체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지표를 제시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상은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세미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